오늘은 이신의 단가 6장. 단가라고 하는 것은 시조를 가리키는 말이죠. 6장이니까 아마 6수로 된 연시조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단가 6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작가가 광해군 때 임목대비 폐비 사건에 연루되어 유배 생활을 하면서 유배지에서의 삶을 다룬 연시조로 전체 6개로 구성되어 있다. 3장, 4장, 5장에서 귀양살이를 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시름을 드러내고 외로움을 표출한다. 하지만 자신이 한 일은 효제 충신에 해당하기 때문에 옳다고 말하고 있다. 고집이 세군요. 그러면서 임금이 자신의 지조를 알아주어 언젠가는 다시 정계로 복귀하기를 희망하는 내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자의 처지와 심리를 자연물에 의미를 부여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조 6수니까 그다지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부의 하올 사업 아는가 모르는가? 효제 중심밖에 하올 일이 또 있는가? 어집어 인도에 하올 일이 다만인가 하노라. 1장이고요. 2장. 남산에 많던 소리 어디로 갔단 말고 난후 부군이 이다지도 날래시고 두어라 우로 곧 깊으면 다시 볼까 하노라. 3장 볼까요? 창밖에 새우 오고 뜰가에 제비나니 적객의 회포는 무슨 일로 끝이 없어 저 제비 비비를 보고 한숨 겨워 하나니. 4장. 적객에게 벗이 없어 공랑의 제비로다 종일 하는 말이 무슨 사설 하는지고 어집어 내 풀어낸 시름을 널로만 하노라. 자, 5장 보겠습니다. 인간의 유정한 벗은 명월밖에 또 있는가? 천리를 멀다 하며 간데마다 따라오니 어집어 반가운 옛벗이 다만 너인가 하노라. 6장 마지막 장인가요? 설월의 매화를 보려 잔을 잡고 창을 여니 섞인 꽃 여윈 속에 잦은 것이 향기로다. 어집어 호접이 이 향기를 알면 애끈일까 하노라. 라고 해가지고 전체 6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봅시다. 장부의 하울 사업, 장부가 해야 할 일. 장부가 해야 할 일 아느냐 모르느냐, 아는가 모르는가, 니은가 닌가. 자, 서리적 표현을 쓰고 있나요? 네, 서리법이죠. 아는가 모르는가. 효제 충신밖에 하올 일이 또 있는가? 그럼 효제 충신 말고 다른 것은 할 일이 없단 얘기죠. 그러니까 효제 충신이라는 말은 결국은 장부가 해야 할 일을 뭐하고 있다? 그렇죠. 구체화하고 있다는 거죠. 효도 제, 형제간의 우애, 충성, 신, 벗에 대한 신의. 상당히 유교적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또 있겠는가? 없다. 역시 서리법이에요. 어집어, 시조의 종장의 첫어절, 세 글자 만드는 거예요. 인도에 사람 인자에다 길도자죠. 사람의 도리로 하올 일은 다만 이것뿐인가 하노라. 한마디로 효제 충신이라는 유교적 윤리를 삶의 목표로 삼고자 하는 작가 의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해제에서 우리가 임목대비, 유배 이런 걸 본다면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뭐겠어요? 그렇죠. 충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장의 주제는 장부로서 해야 할 일에 대한 천명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2장 보겠습니다. 남산에 많던 솔은 소나무일 거예요. 그죠? 어디로 갔단 말인가? 여기서 말하는 남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양을 얘기한다면 솔은 소나무, 소나무는 뭘매요? 지조, 충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남산에 그 많던 소나무들이 다 어디로 갔는가? 한양에 그 많던 충신들이 어디로 갔는가? 한마디로 자, 정치적 사건으로 인해서 혼란에 빠진 현실 상황을
암시 또는 비유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난이 끝난 후에 이때 난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개축옥사예요. 부군이 이다지도 날래던가 이때 부군할 때 부자는 커다란 도끼, 근자는 작은 도끼, 한마디로 사람을 목을 치는 거죠. 그다지도 날랬던가 왜 그렇게 빨랐던가 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소나무가 많이 베어졌다. 무엇에 의해서? 부근에 의해서. 자, 그렇다면 이 소나무를 충신이라고 본다면 많은 충신들이 개축 옥사로 인해서 화를 당했음을 알 수 있어요. 두어라, 아서라, 종장에 쳐더절 세 글자, 우로가 깊으면 우로, 비우자에다가 그 다음에 이슬로자예요. 즉 비와 이슬이 충분히 내리면, 한마디로 뭐야, 소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면, 즉 좋은 시절이 오면, 임금의 은혜로 사면 되면 다시 볼까 하노라. 무엇을 다시 봐? 소나무를 다시 볼까 하노라. 그 베어졌던 화를 당했던 충신들을 다시 볼까 하노라 라고 하는 화자의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결국은 임금의 은혜가 깊을 것이다. 깊어질 것이다. 나중에. 즉 정치 질서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화자의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정계 복귀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보겠습니다. 창밖에 새우 오고 새우가 내리고 이런 뜻이에요. 이때 말하는 새우라고 하는 건 가랑비입니다. 뜰가에 제비가 나니 제비가 날아 막 움직여. 화자는 지금 어떤 상태야? 유배 중인 상태야. 자, 그렇다면 이 제비와 화자는 대비가 되겠죠? 어쨌거나 간에 여기서 제비는 자유롭게 나는 존재가 되고 적객의 회포는 무슨 일로 끝이 없어. 자, 적객이라고 하는 것은 귀양살이하는 사람, 즉 화자를 객관화시킨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제비와 적객은 대비를 이루면서 회포라고 하는 건 어떤 심리 상태, 마음이 끝이 없어. 저 제제 비비를 보고, 비자가 날다 비자예요. flying.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모습을 보고 한숨 겨워 한다. 한마디로 뭡니까? 시름이죠.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회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한숨으로 표현되고 있는 시름이다. 즉 자연물과의 대비를 통해서 화자의 시름을 심화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장은 유배지에서의 처량한 신세에 대한 한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장 보겠습니다. 적객에게 벗이 없어 공양의 제비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적객은 누구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적객은 유배를 온 화자. 화자가 유배를 왔으니 당연히 뭐해? 벗이 없죠. 친구가 없는 거야. 무엇이? 벗이라고는 들보에 있는, 대들보에 있는 제비뿐이로구나. 이런 거예요. 즉 여기서 말하는 제비는 화자와 유사한 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또는 외로움을 드러내고 있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루 종일 하는 말이 누가, 제비가 이런 뜻이죠. 그죠? 제비가 하루 종일 하는 말이 무슨 사설 하느냐,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감정이입이고요. 의인하여 어집어 풀어낸 시름, 나의 풀어낸 시름 우국지정은 너보다 더 많구나 라고 보면서 4장은 유배지에서의 시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게 유정한 벗은 명월밖에 또 있겠는가? 자, 사람에게 벗은 뭐밖에 없어? 명월밖에 없어. 이 명월은 결국 나에게 친구 같은 존재야. 뭐야? 위로를 주는 존재야. 그렇지만 결국은 내 주위에 사람은 있다는 소리야, 없다는 소리야? 결국은 없다는 소리죠. 결국 유배지에 고립된 화자의 적막감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리를 멀다 아녀 간데마다 따라오니. 간데마다? 누가 간데마다? 내가 간데마다 따라오니. 누가? 명월이. 그러니까 명월이야말로 진짜 나에겐 진정한 벗인 거야. 그래서 진정한 벗의 모습.
어집어 반가운 옛 벗이 다만 너뿐인가 하노라. 2인칭 대명사죠. 그러니까 명어를 의인화하고 있어요. 결국은 화자는 지금 인간에게 유정한 벗은 명월밖에 또 있겠는가 라고 했는데 왜 명월인가 라고 하는 게 이 대목에서 우리가 체크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5장도 유배지에서의 외로움 또는 적막감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설월에 매화를 보려 잔을 잡고 창을 여니 설월 뭡니까? 그렇죠. 눈 내린 달밤이에요. 또는 눈 위에 비치는 달빛 뭐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매화는 매란국죽 정도로 생각하신다면 지조절개를 보려고 잔을 잡고 창문을 여니 섞인 꽃 여윈 속에 잦은 것이 향기로다. 향기만 있구나 이런 뜻이에요. 자, 섞인 꽃 여인 속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자기의 현실, 화자의 현실, 처지. 한마디로 유배지에서 피폐해진 화자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향기는 누구의 향기입니까? 그렇죠. 매화의 향기겠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는 뭐라고 보면 돼요? 화자의 충성심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어집어 호접이 나비가 이 향기를 알면 얼마나 슬퍼할까 하노라. 이 말은 결국은 이 나비가 나의 향기 즉 충성심을 알아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나비는 결국 뭡니까? 그렇죠. 임금이 되겠죠. 임금이 알아주기를 바랄 테니까. 됐습니까? 6장의 주제는 결국은 임금이 자신의 지조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신의의 단가 6장 6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전체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조니까 당연히 정형시고요. 연시조예요. 전체 몇 수? 6수고요. 절이적이며 상징적이다.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효제 충신의 마음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간을 통해서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공간이 어디예요? 그렇죠. 화자가 있는 공간은 유배지겠죠. 그런데 이게 유배지가 뭐하고 대비가 돼요? 그렇죠. 임금이 있는 공간하고 대비가 돼요. 즉 적객의 회포는 무슨 일로 끝이 없어 할 때 이 적객,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적객을 통해서 화자는 지금 귀양 온 처지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자는 효제 충신의 삶의 목표로 삼고 실천한 결과 지금 귀양지에서 제비와 명월을 바라보며 시름겨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개축옥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개축옥사라고 하는 시대적 배경은 광해군 때입니다. 광해군 때 재물을 노리고 살인죄를 저지른 박응서를 대북파 이첨 등이 유혹하여 면죄의 대가로 거짓 영모를 고발하게 한다. 그러니까 굴하죠. 그러면서 영창대군과 김제남이 영모를 꾸몄다라고 해서 영창대군을 비호하던 세력을 조정해서 제거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라고 했더니 영창대군은 강화부사 정왕에게 살해를 당했고 영창대군의 어머니인 임목대비, 어차피 임목대비도 결국은 자신의 어머니죠. 친어머니는 아니라 할지라도 서궁에 유폐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건 뭐예요? 영모 사건. 하지만 계획된, 조작된 영모 사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역사넷이라는 사이트에서 핵심 부분만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너무 길더라고. 이건 요약을 해야겠더라고요. 사실은 되게 복잡해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제거하고 기본적인 것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자연물의 관습적 상징을 부여하여 화자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소나무라든가 매화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남산에 많던 소나무 어디로 갔는가? 우로가 깊으면 다시 볼까 하노라 라고 해서 이 소나무는 쫓겨난 충신, 우로는 임금의 은혜라고 보시면 돼요. 또 하나 명월이 있죠. 명월이라고 하는 건요 밝게 비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걸어가도 항상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천리를 마다하지 않고 따라오는 진정한 벗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 얘기했던 매화죠. 매화는 뭡니까? 그렇죠. 충절. 그 다음에 이 향기는 매화의 향기면서 화자의 충성심이라고 했어요. 호접은 나비죠. 나비면서
이 향기를 알면 애 끓일까 하노라 라고 했는데 결국 이 나비는 지금 알아주고 있어? 못 알아주고 있어? 안 알아주고 있죠. 그러니까 화자가 지금 유배지에 있는 거지. 매화는 유배 중인 화자의 충절 내지는 화자를 얘기한다면 호접은 화자의 충절을 몰라주는 임금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리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장부의 하올 사업을 아는가 모르는가 라든가 효제 충신밖에 하올이 또 있는가라든가 또는 인간에게 유정한 것은 명월밖에 또 있는가 해서 있는가라든가 이런 식으로 서리적 표현을 사용해서 화자의 태도, 어떤 태도, 그렇죠. 장부의 하올 사업에 대한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명월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이런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정이입 내지는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즉 뭐냐 그러면 이 제비가 하루 종일 하는 말이 무슨 사설 하는가 라고 했지만 이것은 결국 뭡니까? 화자의 감정을 이입해서 외로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감정이입으로 볼 수도 있고요. 객관적 상관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이신의의 단가 6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